안녕하세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과 지혜를 알아보는 천곡의 니캉네캉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나름대로의 예법이 있고 또 그 예법을 실행하기 위한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세 조선인들로부터 사용해 왔다는 독립서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독립서출에 대해서 그 의미와 유래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릉이나 서원 아니면 가까운 향교에 가더라도 출입문에 적힌 안내판을 보면 독립서출 이런 표지판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한자로 해석해 보면 아마 더 쉬울 겁니다. 독립서출, 동력동, 덜입, 선역서, 날출이지요. 이를 종합해 보면 동쪽으로 들어가고 서쪽으로 나온다 이런 의미죠. 이는 동쪽 문으로 들어가고 서쪽 문으로 나오는 것이 이곳의 의례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나온다 이렇게 풀이되는 거죠. 그런데 전통 유교 사회에서 본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교 전통 사회에서는 입이나 출의 개념은 특정 공간의 주체를 중심으로 정의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나 어전 등의 서열을 정할 때도 본인 중심이냐 아니면 주인공 중심이냐에 따라 방향은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왕릉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왕릉의 주체는 말할 것 없이 바로 왕이잖아요. 왕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 그러니까 들어간다가 아니라 들어온다는 의미고요. 출은 나온다가 아니고 나간다가 되는 것이랍니다. 또 동쪽을 오른쪽, 서쪽을 왼쪽으로 설명한 것도 잘못이랍니다. 유교 문화권의 방위관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과는 반대인데요. 성인남면, 즉 성인이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배북향남을 방위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남향을 정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방향과는 무관하게 모든 집들의 방위를 일단 남향으로 간주하고 이 기준에 따라 동쪽은 왼쪽, 서쪽은 오른쪽으로 설정한답니다. 이러한 입출 질서는 서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서원 공간의 주체는 왕이 아니라 사당에 모셔진 선년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왼쪽인 동쪽 문을 입문, 또 오른쪽인 서쪽 문을 출문으로 설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사를 청계운행 질서와 나란히 하기 위함이랍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지게 되죠. 이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답니다. 좌선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청계의 운행 질서랍니다. 운행 시작점은 동쪽, 즉 왼쪽이고 종착점은 서쪽, 즉 오른쪽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온다는 것은 문안의 생활이 시작됨을 의미하고 나간다는 것은 안에서의 일이 끝났음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왼쪽 문인 동문을 입문으로, 오른쪽 문인 서문을 출문으로 삼은 것이랍니다. 주련을 걸 때는 건물 전면의 맨 왼쪽, 그러니까 동쪽 기둥을 시작점으로 시계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거는데 이 역시 청계 운행 방향과 나란히 하기 위함이랍니다. 산문 출입과 주련을 거는 사소한 일까지도 동서 좌우를 분별한 것은 그렇게 해야 천리의 자연스러움에 어울리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산문을 출입할 때 독립서출의 이 질서를 거슬렀다면 그는 천도에 역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대전에 있는 한 문화유적인데요. 이 사진 오른쪽에 입문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유는 독립서출 말 그대로 동쪽 문으로 들어가고 서쪽 문으로 나오는 것이 이곳의 의례라고 합니다. 또 문묘 출입도 일정한 의례가 있는데요. 산문으로 출입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독립서출이라 하여 동쪽 문으로 들어가고 서쪽 문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산문을 오르내릴 때는 석급치족으로 하는데요. 석급치족은
오를 때는 계단에 오른발을 먼저 디디고 다음 왼발을 모아 디디면서 한 계단씩 오릅니다. 내려올 때는 반대로 하는데 이는 서로 보며 공경하는 뜻이랍니다. 얘기 공예상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죠. 한문인데 좀 어렵잖아요. 주인 인문 이우 객인문 이자 주인 치동계 객치서계 객약강등 적치주인지계 이렇게 쭉 나오죠. 이 말의 의미는 주인은 문으로 들어가 오른쪽으로 가고 손님은 문에 들어가 왼쪽으로 가서 주인은 동쪽 계단으로 나아가고 손님은 서쪽 계단으로 나아간다. 손님이 주인보다 지위가 낮으면 주인의 계단으로 나아가는데 주인의 계단으로 가는 것은 손님의 신분이 낮아서 주인과 대등한 빈객의 예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인을 따라가기 위하여 주인의 계단으로 간다는 것이다. 주인이 고사한 뒤에 손님이 서쪽 계단으로 나아간다. 주인이 손님과 먼저 오르기를 양보하다가 주인이 먼저 오르면 손님이 뒤따라 올라가는데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두 발을 모아가면서 걸음을 이어 올라간다. 동쪽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오른발 먼저 떼고 서쪽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왼쪽 발걸음을 먼저 뗀다. 이런 의미랍니다. 또 대구 달성에 가면 도동서원이 있는데요. 여느 서원과는 다르게 높고 웅대한 기단의 정면에는 좌우에 두 개의 돌 계단을 둬서 강당에 오르게 하였고요. 용머리를 조각해 놓았는데요. 낙동강의 범람으로부터 서원을 보호하고 등용문과 같이 유생들이 과거에 급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머리를 조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곳에 기단을 오르내리는 기단 옆으로 다람쥐와 꽃이 조각되어 있었는데요. 정면에서 오른쪽에는 위로 오르는 다람쥐가 있고요. 왼쪽에는 내려오는 다람쥐가 새겨져 있답니다. 이것 또한 다람쥐는 독립서출의 출입규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립서출이 음양이론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구는 좌에서 우로 자전하고 있잖아요. 하루의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아까 말했죠. 위더어른께 큰절을 할 때는 남자는 왼쪽 손을 위로 잡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잡듯이 풍수에서는 좌측과 동쪽 그리고 남자 등을 음양 중 양의 영역에 배치하고요. 시작과 양기체로 간주하고 있으며 윤리적 이상인 인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따라서 독립한다고 하면 외부인이 들어올 때는 집안에 생기와 밝은 양의 기운만을 가지고 들어와 달라는 주인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향교는 유교의 정신을 숭상하는 곳이므로 유교의 제1덕목이라고 하는 인을 배우고 익히라는 무언의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나요? 이것과 유사하게도 우리네 생활 속에 깊이 녹아있는 남자여우 사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중세 조선인들로부터 사용해 왔다는 독립서출, 즉 동쪽 문으로 들어가고 서쪽 문으로 나오는 것이 예법이라는 예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